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은행 통장 계좌 번호를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의 내용은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입니다. 돈을 예금하고 원할 때 찾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기도 하는 금융거래 서비스. 모든 입출금 계좌 1월 31일까지 이것 꼭 하세요.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필요한 은행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원하는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금과 출금 서비스일 거라 생각됩니다. 입출금 못지않게 계좌 이체도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금융거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거래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은행에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혹시 아직 모르셨던 분들 있으셨다면 이제라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4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직접 돈을 관리하기보다는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이유는 내 돈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은행에 돈을 예금한 후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사용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법인데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서 은행에 있는 돈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것인데요. 23년 동안 계속해서 5천만 원으로 유지되어 오다 보니 보호 한도 금액이 타 국가 대비하여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예금자 보호법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에 돈을 예금해서 이용하실 분들은 새롭게 달라진 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보호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돈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예금한 분들도 계신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들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니 법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예금자 보호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1월까지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금융거래는 우리가 원할 경우에 이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치 않은 거래가 발생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는데요. 여전히 다양한 방법과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을 통한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배송 연락의 경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하기 쉬운데요. 익숙하게 한 번쯤은 받아본 연락이어서 별 의심 없이 대응하기 쉽습니다. 발급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된다고 연락을 받으면 당장 확인해서 취소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카드 배달을 사칭하여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그 전화번호로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면 범죄 조직과 연결되고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수법을 통해서 실제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한 전화를 받게 되면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절대 전화를 걸지 마시고 직접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고령층에 집중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은행에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이외에도 피해에 관련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1월이 가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꼭 해당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 금식 계좌로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 계좌가 해당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는 금융사기 피해를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단 계좌로 입금은 받을 수 있도록 입금 기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가 불가합니다.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용하는 19개사 은행과 20개사 증권사, 6개사 제2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권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하나, 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 카카오, 토스뱅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런 유형의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이런 피해를 입으시는 일 없도록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원치 않는 신규 여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금, 적금, 담보대출 등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만약 필요한 신규 여신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한 다음 다시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하면 신청했던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안심차단 신청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오늘은 1월까지 꼭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금융거래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꼭 잘 알아두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피해가 누구에게나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